반갑습니다. 라마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100%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라마빠 창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무료로 다운받아 가시면은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 와서 다운받아서 공부에 활용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설명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볼 때 필요한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차트 기간을 늘려본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확인한다. 삼각형 또는 삼각수렴 패턴을 찾아본다. 상중하 반드시 그려본다. 지지저항 자리를 지켜보며 상황에 맞게 매매한다. 만약에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시더라도 이 필요 구성 요건 5가지를 꼭 메모하셔가지고 차트를 보실 때 적용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늘려본다. 기간을 늘려본다. 이유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배열은 상승의 상징, 역배열은 하락의 상징.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역배열에 꽤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세요. 역배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삼각형 또는 삼각수렴. 삼각수렴은 패턴의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를 따라가는 주가 거래 범위를 좁혀질 때 일반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은 하나하나가 확실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여기 박스권이구나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상승하겠구나, 여기를 돌파하면 하락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차트를 조금 길게 늘려보면은 바로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격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격도라는 거는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거는 이 캔들과 이격도는 항상 붙어 다니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어졌다 그러면 얘들은 꼭 만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항상 이렇게 길게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필요했던 요건 5가지를 한 번에 다 찾아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역배열과 정배열이죠. 역배열일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을 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중에 이런 역배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항상 정배열일 때만 매매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배열일 때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하락을 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각형을 찾아보자. 모든 이 주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캔들이 이쁘게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개중에 조정이라는 걸 받습니다, 여러분. 조정을 받고 다시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또 상승을 하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내가 매매하고 싶을 때 위치를 우리가 한 번에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양봉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한 지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나는 매매에 기준이 잘 없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할 때 오히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락할 때. 모든 패턴은 삼각형의 모양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모형을. 그러면서 상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아,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는 잘 안 보시죠. 예. 그리고 보니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니까 삼각형이 크게든 작게든 형성이 되어 있다. 크게든 작게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해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의 조짐이 보일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 눌림목 매매라고 한다.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고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서 상승할 때 막 따라 들어갔을 때 내가 사면 꼭 하락해 라는 거 한 번 정도 들어보시거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할 때 바로 이제 정점에 돌아섰을 때 우리가 여기가 가장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검색식도 어지간하면 이런 위치에서 검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샀는데 조금 상승하는 것 같더니만 바로 급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확인할 때 삼각형을 확인을 하고 삼각형의 시작점, 상승의 시작점을 보면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서 이거는 상승 구간이구나, 하락 구간이구나. 그럼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제 영상 75강을 보시면은 상중하라고 좀 설명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좀 참조가 되실 것 같고요. 출발 지점에다가 우리가 상중하를 꼭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출발하고 상승하고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중하를 어디다 그리느냐? 출발 지점, 그리고 꼭대기, 그리고 중심에다가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22평. 이럴 때 이제 이동평균선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2평 앞에서 지지를 받는구나. 그러고 봤더니 삼각형의 모양인데 내가 상중하를 그렸는데 중심점 지점에서 상중하를 그렸는데 이 중심 지점, 출발 지점과 꼭대기 부분, 고점 부분에다가 선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하락을 완전히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중심 지점쯤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징조로 본다? 상승 징조라고 본다. 상승. 이것은 지지를 중간에서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이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상승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중심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서 정말 운이 좋게 빠지는 중간에 매도를 했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빠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락할 때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고 봤더니 또 하나의 삼각형의 모습이 형성이 되더라. 그럴 때 다시 뭐를 한다? 상중하를 또 그려본다. 그러고 봤더니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또 봤더니 21이평과 61이평을 계속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어디서 22평 돌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20일 골든 크로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20일까지 깨트렸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20일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있더라. 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트렸는데 그걸 돌파하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더라.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주식을 입문했을 때 정말 모르고 21선만 돌파하면 매매를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게 20일을 돌파하고 여기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야 안정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캔들 하나만 21선만 딱 돌파하면 여기서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락 지지 상승이고 상승 저항 지지 상승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락 하락했죠, 상승했죠, 그리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공식을 좀 어느 정도 숙지만 하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봤더니 또 삼각형 삼각형이 또 보여. 삼각형이 보이면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상중하를 그리는 거죠. 왜? 20일을 일단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21선 지지, 그리고 나서 삼각형 상중하 삼각형 모형이 보였으니 바로 상중하 해서 중심선이 넘어갔더니 또 상승하더라. 작게는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눌림목 매매 하잖아요. 작게는 이런 식으로도 보면서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표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왜? 여기서도 크게 삼각형을 그려보니 상승보다는 하락에 가깝더라. 하락에 가깝더라. 나는 짧게 치고 빠질 줄 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을 우리만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매매를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매매가 잘 안 되세요.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이 나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차트만 길게 놓고 보고 그리고 삼각형만 찾아도 되는 이런 건데 이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봐? 항상 보고 싶은 데만 딱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완만하거든요. 완만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정고점만 돌파하면은 상승하겠구나. 여기서 눌러주고 다시 반등을 주는구나. 여기가 변곡점이고 다시 반등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만 돌파하면 크게 상승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양봉에 많이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양봉에 많이 물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만 한번 딱 길게 놔주면은 굉장히 높은 위험한 그리고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구나. 캔들하고 이격도는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캔들이 멀어졌어. 캔들이 여 꼭대기 있고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어. 그럼 이 캔들은 반드시 회귀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의 모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볼 때 삼각형을 찾고 이 삼각형의 출발점 그리고 고점 그리고 하락할 때 이 상승 고점과 이 출발점에 중심선을 그려놓고 내려오면서 어디서 지지를 받나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받는 위치를 찾아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1선을 기준으로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21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21선의 기본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 21선에 있으면 그냥 캔들 하나만 올라가도 21선 골든 크로스
예, 우리 검색식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0일 골든 크로스잖아요. 20일 골든 크로스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은 21을 골든 크로스 했으면은 여기서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승할 때 우리가 그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하기 이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만큼 추세가 강하다. 추세가 강하다. 물론 패턴 공부는 또 따로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쌍바닥이 보이더라. 우리가 흔히 하는 쌍바닥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여기도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크게 볼 때는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깃발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깃발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깃발형 패턴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빠른 상승, 빠른 상승이 나옵니다. 왜? 조정을 빨리 받고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깃발형이 있고 쐐기형이 있습니다. 깃발형 패턴이 있고요. 쐐기형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차트는 삼각형을 만들고 올라간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수직 상승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수직으로 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거의 없고 보편적으로는 조정을 받기 위해서 상승하고 조금 눌림이 나온다. 이걸 갖고 우리가 찾아보면 삼각형을 뭐 깃발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봤는데 21선 위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깃발형 모습이 보였다. 그럼 이거는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점과 쌍바닥 찍는 부분. 이러고 봤더니 우리가 또 어디서 많이 본 게 나오죠? 예,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박스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한다. 예, 이렇게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저게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5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 상황을 차트를 일단 길게 늘려보시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확인을 하시고 삼각형, 상중하, 지지. 왜냐면은 이 구간을 보시다 보면은 이러한 구간을 보시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지지받고 상승하는 구간이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지지받고 상승하는 구간이 뭐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1선 아니면 61선 이러한 구간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뭐를 찾아야 돼? 상중하를 찾아야 된다. 상중하를 찾아서 중심선을 이탈하는, 중심선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서 이 큰 라인 여기를 꼭대기로 잡고 여기를 하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여기로 잡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짧게든 길게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만약에 나는 이런 거를 크게 좀 한번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중심점, 그럼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으로 잡으셔야죠. 이 구간을 봤더니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더라. 저항을 뚫으니 상승을 하더라. 당연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럼 나는 이 지점에서 이 꼭대기 죄송합니다. 이 꼭대기에서 이 하단을 기점으로 여기 봤더니
지지를 받는 구간이 비슷해.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여기다가 선을 그려봐야겠다. 생각이 되실 때 중심이 어디야? 중심이 여기 정도 되겠죠. 예. 이 중심이 넘어야 크게 상승하는데 이 중심을 기점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더라. 이런 식의 매매 기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지금 영상을 보시고 조금만 관심 있게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이거구나라고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여기를 기점, 여기 하단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6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단과 저점이 있는데 어디서 저항을 받고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상중하를 그리고 21선을 기준으로 봤더니 21선을 돌파하고 중심선을 넘어가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상중하 중에 중심선을 넘어가는 이 기점을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어디야? 이전에 그려놨던 상단 부위가 1차 목표가겠죠. 1차 목표가에 올라가서 도달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왜? 저항을 맞아서 하락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또 하락을 해. 그러면은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일단 보겠죠.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죠. 여기 다시 이전에도 그랬듯이 61선 인근에서 더 이상 쭉 빠지지 않고 인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 생각해봤더니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지지 구간이겠구나. 다시 하나 선을 그려주죠. 그러면 중심은 어디야? 자연스럽게 이 부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고 봤더니 21선을 돌파를 했어. 20일 돌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죠. 21선 돌파를 하고 중심선을 넘어갔어. 그럼 목표가는 어디야?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지. 내가 팔 것인가 살 것인가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때 또 뭐를 봐야 돼? 이게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같이 겸비해야지만 여러분 이동평균선을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더니 뭐가 보였어? 쌍바닥이 보였다. 쌍바닥은 뭐야? 상승의 의미라고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쌍바닥을 찍어주고 그러고 봤더니 여기 고점만 넘으면은 목표가는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죠. 쌍바닥을 찍어주고 돌파를 했는데 여기가 되겠구나. 1차 목표는 여기인데 여기가 돌파하면 2차 목표는 어디야? 여기까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목표를 잡고 매매를 했어요. 그건 계획적인 매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서 막연하게 상승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1차로 상중하를 그려서 중심선을 넘어서 1차 목표인데 1차 목표 그리고 쌍바닥까지 같이 보였어. 그럼 상승 추세야. 상승 추세고 여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안 살 이유가 있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틸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 이쪽을 이렇게 길게 놓고 봤더니 이평선이 어떤 추세야? 상승 추세더라. 상승 추세. 그냥 단순히 여기까지만 잘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 놓고 봤더니 어떤 추세야? 상승 추세구나. 이평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구나. 정배열인데 우상향하고 있구나. 상승 추세. 역배열인데 밑으로 가고 있구나. 하락 추세.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정말 많은 세계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데도 왜 그걸 활용을 잘 못하냐면은 우리는 단순히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기서 뭐 올라가다가 하면은 저항이고 여기서 받쳐주면 지지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평선을 100%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중하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삼각 수렴인지 아니면은 또 삼각형만 기억을 하셔도 100%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동평균선 돌파, 매수, 뭐 어느 정도 추세가 깨면 매도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더라.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크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트는 항상 길게 놓고 보시면은 이거를 내가 여기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에 상승했던 지표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지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그럼 출발지가 어디야? 출발지가 여기가 되겠죠. 예, 갑자기 장대 양봉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가 예, 고점. 그러면은 쉽습니다, 여러분. 고점에다 선 하나 그려주고요. 출발했던 거를 저점에다 그려주고요. 그리고 중심을 찾아 선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음봉이 떴는데 얘가 여기서 최소한 그러면은 지지 구간이 어디야? 1차 지지 구간이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1차 지지 구간이 중심선이었고 2차 지지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 떨어지면 끝나겠죠. 그런데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면 예, 따라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따라 올라오면 어느 순간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중하를 우리가 이미 그렸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무시하고 여기 캔들이 먼저 떨어지면 우리는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얘가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상단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이 중심선을 넘어가면서 이동평균선과 만나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갈 것 같아. 이거 갈 것 같은데? 상승할 것 같은데? 라는 예측 매매보다는 이렇게 계획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익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예, 주식을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내가 보고 싶은 여기를 볼 게 아니고 일단 크게 한번 뒤로 한 번만 돌려보자. 뒤로 한 번만 돌려보자. 그럼 내가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되더라. 지금도 봤는데 삼각형을 그냥 단순히 연상을 했는데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 아니고 하락 구간이더라. 하락 구간이더라.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반등 줄 거 아니야? 여기서 지지받아서 이동평균선 여기서 지지받아서 반등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다는 큰 추세를 먼저 보고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일단 판단을 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여기서 여기 뭐 캔들 몇 개 뭐 양양 음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지지받고 이걸 돌파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매매법을 또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크게 봐서 큰 삼각형을 내가 찾아야지. 하락 추세구나. 당연히 올라가면 상승 추세, 내려가면 하락 추세잖아요, 여러분. 이 당연한 거를 많은 분들이 확인을 안 하세요. 이 당연한 거를.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 어떤 걸 하시냐면 이 중간중간 여기가 저가일 거야, 여기가 저가일 거야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추천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계세요. 지인들한테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역배열과 정배열을 보고 우리가 삼각형을 찾아보면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매를 해서는 아예 안 되는 종목인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어쨌든 예, 지금 정배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냐? 아니죠, 여러분. 기다리셔야죠. 이동평균선을 만나서 최소한 21선을 만나서 얘가 갈지 안 갈지 의지를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21선을 만나서 21선을 깨고 내려오는지 21선을 밟고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가 멀어진 종목들은, 그리고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은 매수하는 게 아니죠. 왜? 여기서도 보여주잖아요. 여기서도 이격도가 21선과 캔들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21선에서 출발해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기억해야 된다. 어디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게 내려왔는데 삼각형을 찾아보니까 삼각형이 보이고 2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나서 상중하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상중하를 그리고 봤더니 중심선을 돌파하니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구나. 왜? 확실한 지지 구간이 있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21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100% 활용하시려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만 보실 게 아니고 어느 구역에서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으며, 그러면은 고점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체크를 하시고 중심선 하나 그려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구나. 굉장히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생각과 기분만으로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종목도 길게 놓고 봤더니 큰 삼각형이 보여요. 큰 삼각형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얘가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우리가 찾아야겠죠. 하락할 때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가일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십 배 많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물을 타신다. 나 꼭대기에서 물렸는데 물을 타신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꼭대기에서 물려서 한 20일이고 30일이고 주가가 하락했어. 이때 물을 타시는 게 아니고 상중하를 그려갖고 중심선 위에서 상승하는 구간을 내가 찾아서 이때 물을 타시는 겁니다. 물을 탈 때 평단가를 낮춘다고 계속해서 타시면은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내가 여기가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하 1층인 줄 알고 물을 탔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지하 5층까지 있더라.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내 본전 복구 껄추 왔어. 오랫동안 기다려서 와도 내 본전은 안 돼. 그냥 근처에서 무조건 팔아야지.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는 무조건 일단 어떠한 종목이 검색식에 걸려 있어도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리고 이 주가의 현재 위치, 그리고 이 주가가 어떤 모양을 띄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내가 삼각형인지, 정말 이런 고점에서 우리가 따라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내게 아니구나.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 신나시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따라 들어갈 때, 종목을 매수할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유튜브에도 남겼던 종목인데 끝난 게 아닙니다. 눌림을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왜? 일단 1차 상승이고, 그리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그때도 드릴 수 있었던 게, 그냥 하락을 하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락을 하면 기다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어디를 돌파하는지, 상중하만 그리면은 내 목표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이런 패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편하게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공부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자료도 좀 배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좀 드려요. 많은 이런 기법에 대해서. 무조건 살 게 아니다. 내가 아는 자리에서 산다. 기다렸다 살아.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다른 건 난 다 모르겠고 난 그냥 돈 벌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딱 이 5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딱 이 5가지만 생각하시면서 이대로 한번 귀찮아도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귀찮아도 이 5가지만 딱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꼭대기에서 물릴 일도 없고 우리가 추측으로 예상으로 이런 곳에서 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는데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매매를 할 거야. 삼각형만 찾으세요, 여러분. 삼각형. 내가 지금 사는 자리가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자리가 올라가는 자리인지 내려가는 자리만 판단이 돼도 우리는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정말 제가 이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제 부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남들한테 돈을 보태주려고 하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차분히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또 다른 신세계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